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오래 가면 2월 중순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2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강세장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비트도 오르고 알트도 오르는 이런 시장이 곧 있으면 올 것 같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2월 2일 오전 11시입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하방 추세죠. 네, 누가 뭐래도 지금은 좀 조정받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97,000달러 찍고 나서 반등이 좀 세게 왔었는데 재차 좀 하락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좀 무겁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빠질 때는 훅 빠지는데 올라갈 때는 좀 이렇게 좀 강한 느낌이 좀 잘 안 들어요. 이때도 어저께 좀 세게 빠졌다가 반등이 정말 정말 아주 작은 반등이 나오고 또 하락하고 좀 요즘에는 무겁습니다. 이게 한동안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굳이 원인을 따지자면 사실 저는 원인을 따지는 건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또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원인을 좀 찾아보긴 해야 되니까 이 관세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관세. 멕시코하고 캐나다에는 미국에서 관세를 25% 때렸고요. 중국에는 10%를 관세를 때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그럼 멕시코랑 캐나다는 가만히 있냐? 얘네들도 보복 관세를 하겠다. 이게 사실 예전에만 해도 세계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였거든요. 세계 무역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였고 FTA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FTA 같은 얘기 잘 안 하는데 이 FTA 협정을 맺으면은 관세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게 좀 세계적인 분위기였는데 트럼프 때문에 이제는 좀 그런 기조가 많이 깨진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엔 이게 너무 안 좋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내수보다는 수출 위주로 좀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나 반도체, 선박, 자동차, 화학, 이런 거 다 수출인데 수출 쪽이 그러면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이에요. 이런 기조가 계속되면 우리나라 산업에 좀 악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세를 붙이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 오는 한 100원짜리 병이 있다. 그러면 관세 25% 붙이면은 125원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25%가 늘어난 겁니다. 이런 게 다 인플레이션이죠.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금리 인하를 좀 팍팍 할 수가 없습니다. 금리 인하에 안 좋아요. 악영향을 끼치죠. 이 부분이 가장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면서 달러 인덱스라고 하죠. 이게 트레이딩 뷰라는 사이트인데 트레이딩 뷰에서 DXY 이렇게 치면은 나옵니다. 무료로 쓸 수 있어요. DXY를 치면은 지금 어느덧 108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엄청 많이 올라왔죠. 그때가 한 1월 말에만 해도 한 105까지 좀 빠졌었는데 그래서 환율도 좀 떨어졌었잖아요. 한 1,400원 초반까지 빠졌었는데 다시 올라갔어요. 지금 환율도 오르고 김프도 끼고 이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사실 달러 기준으로는 되게 많이 빠졌는데 우리나라 가격 기준으로는 솔직히 그냥 편안합니다. 달러와 김프가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은 달러가 오르고 있습니다. 달러가 오르는 거는 사실 비트코인은 안 좋습니다. 달러 인덱스라고 하죠. 달러 인덱스가 오른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게 비트코인은 안 좋아요.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좋습니다. 이게 달러 표시 자산이잖아요.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가격은 DXY와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와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자산이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도 별로 안 좋죠. 나스닥 차트인데 나스닥도 그래서
사실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2만 달러를 깼다가 내려왔다 깼다 내려왔다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2만 달러와 19,000달러 요 밴드를 요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2만 달러라는 게 좀 저항이 센 것 같아요. 이렇게 나스닥의 2만 포인트는 비트코인의 10만 달러? 약간 좀 요런 느낌입니다. 좀 뚫고 확 날아가기가 좀 힘겨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지금은 좀 무거운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오래 가면 2월 중순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한 15일? 2월이 또 짧죠? 요때까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좀 미지의 영역인데 그래도 2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강세장이 오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들거든요. 뭐 비트도 오르고 알트도 오르는 요런 시장이 곧 있으면 올 것 같긴 합니다. 2021년에는 적어도 그랬었거든요. 2월, 3월, 4월까지 엄청나게 올라갔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동안 2021년 차트만 좀 많이 봤었거든요. 비트코인 사이클이 있으니까 4년 주기로 25년, 지금 올해죠. 올해가 21년과 비슷할 것이고 21년은 2017년과 비슷할 거잖아요. 사실 2021년은 좀 독특한 해였어요. 5월부터 한 여름까지 좀 계속 빠져있던 요런 시기거든요. 차트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를 이만큼 파먹은 뭐 이런 때였잖아요. 사실 이런 모습이 그렇게 잘 나타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반감기 다음 해에 좀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때인데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진 않는데 요런 게 좀 보였던 해라서 이거는 좀 특수한 케이스일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2017년이 2025년과 더 비슷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2017년에는 어떻게 됐냐? 그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2017년 초거든요. 2017년 1월 4일. 그러니까 요때는 연초부터 많이 빠졌죠. 지금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무튼 요때는 1월 달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2017년 차트예요. 그래서 원래는 1월에는 대부분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2017년에도 그랬고 21년에도 그렇고 24년에도 그랬고 뭐 대부분 1월 달에는 좀 안 좋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2월, 3월에 좋을 때가 많았거든요. 이때는 좀 많이 빠졌죠. 2017년이기도 하니까 옛날보다 지금보다 옛날이 훨씬 변동성이 컸거든요. 이때 한 35% 정도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상승이 2월 달 내내 좀 상승이 크게 나왔던 거죠. 그때 상승은 한 70%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저도 사실 이런 그림을 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30% 빠지고 한 70% 오르고 이런 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좀 많이 달랐죠. 올해는 어떻게 됐냐? 올해는 일단 조정폭이 너무 작았어요. 요때는 한 34% 빠졌잖아요. 근데 올해는 한 18% 정도밖에 안 빠졌습니다. 저는 이게 좀 조정다운 조정이 안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찝찝함이 좀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2월 초에 조정 다 못한 거를 지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지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계속 조금씩 빠지고 있잖아요. 30% 조정 받으면 엄청 많이 빠지거든요. 한 8만 중반대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좀 가능성은 있습니다. 높진 않지만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빠진 다음에는 이제 좀 덜어냈으니까 좀 위험 요소들 나갈 사람 다 내보냈으니까 그 다음에는 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거죠. 차라리 이런 식의 차트를 2017년 차트인데 이런 식으로 갔다 하면 차라리 여기서 그럼 매수하면 매수 자리도 좋고 그 이후에 수익도 많이 보니까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거의 뭐 한두 달에 한 번꼴로 이런 큰 하락이 꾸준히 있었거든요. 2017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때도 34% 내리고 한 70% 오르고 그 다음에 또 한 33% 또 내리고 그러니까 33%쯤 하락하는 게 좀 다반사였거든요. 요게 1월 초에 그랬던 거고요. 이게 3월 초에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2달 만에 또 30% 하락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30% 하락이 있은 다음에는 또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요때 상승은 진짜 컸어요. 요때 보면 큰 조정이 있죠. 여기까지 보면은 한 3배 올랐거든요. 3배. 이번 장에서 이렇게까지 오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상승하다가 큰 조정받고 또 상승하고 큰 조정받고 아주 큰 상승하고, 보통의 비트코인 패턴은 이렇게 가는 게 사실 좀 일반적입니다. 지금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조정다운 조정이 안 나오고 있어서. 여기도 큰 조정이 나왔죠. 거의 뭐 이때는 매달 나왔거든요. 이때도 한 40% 가까이 빠졌죠. 네, 되게 무시무시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래도 40% 빠진 다음에 엄청 올랐잖아요. 2017년 차트입니다. 40% 빠진 다음에 또 한 2배가 넘게 올랐죠. 170% 오르고 대단하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빠진 게 또 한 40% 빠지고, 그 이후에는 또 한 160% 오르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엄청 많이 올랐어요. 2017년에는. 저는 2017년에 비트코인 투자를 안 했었는데, 와, 이때 비트코인 투자를 했었으면 엄청 신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입니다.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2025년 차트가 21년이 아닌 17년과 비슷해진다면 이거는 완전 초대박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30% 조정받고 70% 오르고, 30% 조정받고 150% 오르고, 30% 조정받고 또 한 150% 오르고, 여기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올랐어요. 2017년 한 해 동안 오른 양을 보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2017년 1월 1일이거든요. 이때부터 정점까지 오른 양을 보면 2300%가 올랐어요. 한 24배가 오른 거잖아요. 올해 물론 이렇게 오를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으로 오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높게 보진 않는데 이렇게 오르면 뭐 한 5억에서 6억 정도도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간다가 아니라 2017년처럼 이런 패턴으로, 아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21년에는 이때랑 좀 달랐단 말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파먹은 것처럼 붓다빔이 나오면서 이렇게 크게 하락한 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2017년에는 그게 없고 그냥 파라볼릭하게 포물선으로 그냥 쭉 오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2025년도 차트는 뭐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파라볼릭 차트를 그리게 된다면 올 가을 겨울쯤에는 뭐 5억 6억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높게 보진 않아요. 뭐 한 10%에서 20% 정도.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요럴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차트 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파라볼릭하게 포물선 모양으로 쭉 오른다고 해도 중간중간 큰 조정은 있어요. 한 30% 정도. 계속 요렇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 투자를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런 게 나오려나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2025년에는 하락을 해봤자 끼케야 한 18%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진짜 시장이 좀 바뀐 건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뭐 적어도 20%에서 한 30% 정도 하락이 있어야 좀 비트코인 다운데 18%, 20이나 18이나 뭐 거기서 거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좀 이렇게 조정폭이 많이 작아진 건가? 뭐 이렇게 의문점이 좀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찝찝함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이게 시장이 바뀌어서 이제 18%밖에 조정을 안 받고 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지만 저는 뭐 그래도 시장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한 20-30% 정도 조정은 중간중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모델이 좀 레퍼런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17년 모델이고요. 이게 2021년 모델인데 2021년처럼 이런 식의 차트를 그리게 되면 대략 한 2억에서 3억 정도, 요 정도는 가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진짜 불리시하게 2017년처럼 파라볼릭하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면, 요러면은 한 5억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0만 달러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파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뭐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올해 비트코인 다 팔진 마시고 일부는 좀 장기 보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 게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그렇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좀 조정폭이 좀 적잖아요. 그렇게 큰 조정을 받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저점이 작년 3월 이후로 최저점이 49,000달러였는데 그때에 대비해서는 100%가 넘게 올랐죠. 그렇게 오르고 난 거 치고는 너무 조정이 사실 좀 적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차트만 봤을 때는 한 요 정도까지는 적어도 좀 빠져야 되지 않나. 여기 매물대 끝라인이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좀 조정받고 가면은 좀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차트가 되게 무거운 이유가 조정다운 조정이 없어서인 것 같아요. 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한번 차라리 시원하게 조정을 받고 이렇게 좀 크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지금 벌써 10만 달러까지 왔잖아요. 네, 10만 달러가 깨질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슬금슬금 해서 뭐 다시 고점 근처까지 왔어요. 어느덧 59%까지 왔습니다. 도미넌스 최고치가 한 올 시즌에 한 61%였거든요. 최근이죠. 11월 달에 그랬었는데 비트코인이 빠지면 오히려 도미넌스가 올라갑니다. 알트들이 더 많이 빠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빠지고 비트코인이 오르고 요 사이에 뭐 알트코인은 더 많이 빠지고 조금 뒤늦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 요때쯤에는 한 60%가 넘어갈 것 같아요. 한 60에서 많이 넘어가도 65%를 넘진 않을 것 같습니다. 60에서 65%까지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좀 알트 불장이 오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 의견인데 제 관점인데 2021년에는 알트 불장이 엄청 짧았거든요. 대략 뭐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달 거의 하순부터 시작해서 4월, 5월 초까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정말 짧았죠. 근데 올해는 이것보다는 좀 길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인간적으로 너무 짧았잖아요. 2017년만 해도 요렇게까지 짧진 않았거든요. 도미넌스 켜놓은 김에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한 60에서 65% 여기까지는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뒤로는 도미넌스 쭉 빠질 것 같아요. 저는 한 많이 빠지면 40%까지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60에서 40%까지 이렇게 도미넌스가 빠진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이 그렇게 크게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알트코인의 상승은 비트코인을 훨씬 능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하기에 지금 현재는 나쁘진 않은 상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나쁘지 않은 상태인 건 맞지만 오르기 전에 한번 좀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염두해 두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트를 투자하려면 좀 두드려 맞은 다음에 그 다음 매수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조정이 오니까 2017년도에 알트코인 차트죠. 토탈2 차트인데 여기도 보시면 진짜 엄청 많이 올랐어요. 리플의 최고가, 그러니까 올해 이전에 최고가는 뭐 4,900원 정도 찍었었잖아요. 이것도 2017년 말이었거든요. 얘는 조금 더 갔네요. 2018년 1월까지 갔었는데 2017년 한 해 동안 상승률이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거의 뭐 점이네요. 여긴 거의 없네. 이때만 해도 알트코인이 거의 없어서 그래요. 뭐 이더리움 정도 되려나요? 그러니까 너무 안 보이니까 그냥 한 3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봤을 때 너무 말도 안 되게 올라가지고 3월부터 2018년 1월 4일까지 정도 보면은 와, 이게 뭐라고 읽어야 돼? 53,800%거든요. 그러니까 538배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500배가 넘게 올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알트코인 종목을 사면 500배 버냐? 이게 아닙니다. 이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코인들이 상장이 됐어요. 그 중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리플이라던가 이오스라던가 뭐 에이다 뭐 요런 코인들이 다 요맘때쯤 태어난 애들이거든요. 좀 오래된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이때 막 상장이 되면서 걔네들이 펌핑이 일어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승을 가져왔던 거거든요. 이때도 보시면은 17년 말까지 계속해서 오르죠. 저는 이런 17년 모델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21년의 사이클과 17년의 사이클이 확연히 틀리거든요. 21년의 사이클은 한 5월부터 시작해서 여름 내내 좀 큰 조정을 받았고 17년도 사이클은 그냥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조금 조정받긴 했지만 중간중간 조정은 있었지만 포물선 모양으로 계속 꾸준히 엄청난 속도로 올라갔거든요. 저는 이런 모형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2021년이 특이한 거지 17년이 당연한 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13년에도 이런 모습이었고 2021년을 떼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을, 겨울까지는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17년 모델이든 21년 모델이든 둘 다 공통으로 1분기 때는 큰 폭의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월과 3월에 1월 달에는 안 좋았고요. 그래서 2월, 3월에 1월분 안 좋은 거를 다 커버하고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전 좀 찝찝한 게 비트코인 조정이 좀 충분히 없었다. 그래서 지금 좀 조정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번 조정이 끝나고 나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어요. 이번 조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본격적인 찐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이 되면 좀 여름에 큰 조정을 받으면 한 2, 3억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조정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파라볼릭하게 올라가면은 한 5억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이거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다 팔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만약에 5억 갈 줄 알았는데 3억까지만 오르고 빠졌다. 근데 3억에 못 팔았다. 그럼 또 한 4년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것보다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 늘 그래왔거든요. 네, 지금 조정받고 있어서 좀 여러모로 좀 심란하실 수 있는데 이것 또한 다 지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한 2월 15일 이후로는 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FOMC도 이제 기대치가 다 떨어져 있거든요. 1월 달에는 동결될 거라고 다들 예상했고 실제로도 동결됐죠. 3월 달에도 다들 동결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5월 달에도 동결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 어차피 동결로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동결된다 하더라도 악재는 아니죠. 혹시나 동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3월이나 5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럼 이러면 대단한 호재가 되겠죠. 네, 이러면 또 한 번 크게 붐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낮춰놓은 게 아주 큰 호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들 우리가 2021년만 보고 있는데 2017년 차트와 2021년 차트는 정말 완전 다르거든요. 같은 사이클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2017년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요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때는 좀 여름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잖아요. 정말 큰 폭의 하락이거든요. 물론 올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21년만 봐도 큰 폭의 하락이 나온 거를 다 상쇄하고도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건 알트 차트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로그 차트로 보겠습니다. 로그 차트를 보셔도 그러니까 요때 진짜 엄청나게 올랐어요. 2017년에 16년부터 시작해서 대단히 크게 올랐거든요. 말도 안 되는 조정이 요때는 있었죠. 그래서 요때도 물론 많이 올랐지만 17년에 오른 거에 비하면 너무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플랜 B가 요때 뭐 1억 넘는다. 이때 이미 100K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사실 요때 이렇게 움푹 파인 이것만 없으면 100K 가는 차트죠, 사실. 그럴 가능성이 2025년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아무튼 뭐 공통 구간만 보면 네, 지금은 아주 좋은 때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2017년, 2025년 1분기는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월은 안 좋았죠. 네,
2월에도 초는 안 좋을 것 같고 2월 말에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25년 1분기에 큰 폭의 상승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알트코인 투자하는 거는 2월 초에 큰 폭으로 빠질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빠지면 알트는 진짜 처참하게 빠지겠죠.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하는 거는 좀 조심하시고 가급적이면 비트코인 위주로만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알트 많이 오른다면서 알트는 지금 사는 건 어떠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실 수 있는데 비트코인이 빠지고 알트가 많이 처박으면 요때는 좀 살만할 것 같아요. 알트가 완전 부러지면 그러니까 뭐 한 50%막 이렇게 세게 부러지면 그때는 사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메이저 알트 위주로 한 탑 30위권 네, 요 안에 알트들은 좀 모아볼만 할 것 같아요. 네, 이 중에서 본인 마음에 드는 거 사면 되겠죠. 하여튼 2025년에 요런 차트를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2017년처럼 이런 차트를 보일 수도 있다. 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못 올랐던 때는 2021년밖에 없어요. 이제까지 이렇게까지 못 오른 때는 없었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17년 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바이낸스 차트를 주로 보는데 바이낸스 차트는 17년 차트가 잘 안 나와 있어요. 네, 17년 중에 바이낸스 거래소가 오픈했기 때문에 트레이딩 뷰에서는 BTC, USDT가 아니라 USD까지 치면은 이렇게 올타임 히스토리 인덱스가 나오거든요. 요걸 보면은 역사적으로 옛날 것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보다 전 사이클 2013년 사이클이 되겠죠. 사실 요때만 해도 너무 좀 여러모로 불안정해서 요때는 좀 참고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2013년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2013년이거든요. 12월까지 뭐 이렇게 파라볼릭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2013년도 마찬가지고 2017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반감기가 2012년이었고 두 번째가 2016년, 2020년이 세 번째 반감기, 2024년이 네 번째 반감기였거든요. 반감기 다음 해잖아요. 2021년에는 중간에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와서 이런 식의 차트를 그리고 있었지만 13년과 17년에는 다 파라볼릭하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세 번의 사이클 중에서 한 번만 이렇게 중간에 조정이 세게 나왔던 거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5억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장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억이 넘으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분할 매도는 시작할 거예요. 분할 매도를 시작할 거긴 한데 다 팔진 않을 겁니다. 반 정도는 남겨서 이렇게 크게 오를 수도 있으니까 네, 좀 장기 보유를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알트도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빠질 때 그거를 좀 고통을 참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아무쪼록 2025년에 다들 수익 잘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인가요? 네, 일요일이네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은 방송할 수 있지 모르겠네요. 제 강의가 있어서 한 화요일 정도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Never sell your Bitcoin.